재주 있는 사람들의 주제 있는 토크 39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재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양재천의 램필 뭐라고 해야지? 개구리? 개구리. 이제 겨울잠을 막 자고 일어난 개구리 파인입니다. 네, 오늘 39 플러스 진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파스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파스타에 묻혀 계신 두 분 모시고 게스트 마지막 게스트 한 분까지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시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키치클럽의 파스타 장인, 키치클럽장 존씨입니다. 전에는 커피 마스터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파스타로 갈아탔어요. 그러네요. 다음에 또 뭘로 돌아올지. 네. 다음에 네. 아마도 피자? 네. 빨리 이제 루트가 보이죠? 메뉴를 다 알기 네. 때문에. 네. 네. 다음 이제 목표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점심으로 비빔국수를 먹은 국수 마스터 면 마스터. 네, 면식동. 목동 청년 패스밴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는 깜짝 게스트. 술 마시 깜짝 게스트. 술 마시다가 곱살이 끼어지게 된. 갑자기 합류했습니다. 네. 제 영혼은 다 왔지만 육치는 90%만 왔습니다. 아이고 돌아온 탕아. 꼬무룩. 바로 마이크 숙여버리네. 마이크도 고개를 숙이는 돌아온 탕아 프란시스입니다. 네. 이제 지금 팅통 라일라지. 띵통 라일라. 띵통 라일라. 라일라.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맥주 괜찮죠 그거? 맥주 진짜 맛있네 이거. 여기 생맥주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나 바이젠기 원래 잘 안 먹는데 네. 딱 맞네 입에. 음. 나 원래 이런 건 두 잔 잘 안 먹어요. 좀 입에 좀 항상 여운이 남으면은 다음 술을 못 먹기 때문에. 그치. 네. 보통 안 먹는데 적다 그 레벨이 딱 적당해. 그 다음 잔을 부르는 맥주예요. 이거 그때 저기 빌바오님이 와가지고 혼자 6잔인가 먹었어. 8잔. 8잔 먹었나요? 맞아, 8잔 걔는 먹었어. 무슨 맥주 먹는 하마야? 그러니까 이거 6개 어떻게 먹어? 거의 드럼통 하나 먹어버린 거지. 네. 네, 오늘의 주제는 파스타죠. 네. 네, 뭐 파스타 되게 친근하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저도 어렸을 때 뭐 스파게티라는 이름으로 먼저 알게 접한 됐죠.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는 파스타라고 불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어쨌든 우리 생활에서 되게 밀접하게 네. 식사로도 많이 이렇게 먹게 된 음식인데 네. 아마도 이게 친근하다는 거는 이제 네. 여자가 많다는 거지. 그런가요? 보통 남자 혼자서 파스타를 먹는 일은 그러니까 뭐 내가 해 먹은 건 모르겠는데 사 먹은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런 하긴 파스타를 남자끼리 먹진 않구나. 일단 보통 여자랑 먹자 그러면 먼저 약간 어떤 이런 양식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숙하다가 하는 거는 이제 파이님이 좀 물란하다는 게 아닐까. 자취하고 있어서. 저 취하면 땡큐. 자취하는 사람한테 파스타는 되게 해야 익숙한. 파스타는 그쵸. 이렇게 면허를 따야 돼요. 라면 먹으러 갈래보다는 이제 내 방에서 파스타 하다가 라면도 먹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그렇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음식이죠. 네, 아무튼 뭐 파스타라는 말이 원래 아까 파이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스파게티라는 그러니까, 파스타 면의 했잖아요. 종류죠. 그 네. 종류를 먼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친숙했고, 우리 어렸을 때는 피자헛에서 피자 시키면 옆에 스파게티, 이제, 그쵸, 오븐 치즈, 오븐 스파게티 나왔었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런 거 같이 먹고 네. 그런 파이님 식으로 연식 좀 했었어요. 되네요 그럼. 그렇죠. 네. 피자헛이 한참 흥행할 때 요즘 먹었었죠. 애들은 스파게티라 그러면 어색해하거든. 그렇죠. 그런가? 근데 아마 그게 제 제 생각에는 드라마 파스타 이후로 많이 이제 파스타라는 말이 그래요? 그렇게 번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까지는 스파게티가 주로였고 사실 우리가 먹는 면들도 그러니까 파스타라는 게 뭐 생소하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면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음. 뭐 라면부터 시작해서 우동이라든가 짜장면이라든가 짬뽕 같은 그 파스타 종류 중에 스파게티라는 면이 네. 우리가 먹는 면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친숙해서 네. 예전에는 뭐 이제 파스타 종류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파스타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파스타에 만약에 뭐 짧은 펜네나 뭐 푸젤리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면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치. 굉장히 그때는 생소하죠. 스파게티라는 면만 네. 파스타로 칠 때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스파게티가 파스타의 어떤 하위 호환 같은 건가요 그럼? 그렇죠. 네. 파스타 카테고리 카테고리 안에 내에 들어가는 있는 거죠. 네. 뭐 뭔가를. 데일밴드 같은 거죠.
아 그렇죠. 데일밴드 하나 사라 이러고. 예. 아, 그렇지. 근데 막 동화 밴드면 욕 먹고 막 그런 거. 네, 네. 아 근데 이러면서 그냥 붙이는 건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가 아니고 네. 그 예전에 비정상회담 네. 그 프로그램 아, 보면 네. 이태리놈 나왔고 네, 이태리의 알베르토? 알베르토랑 네. 그 중국의 또 누구랑 해가지고 장유한. 맞아 아. 장이한이랑 네. 진짜 면의 나라는 우리다라는 걸로 네. 막 둘이 대결하고 그랬어요. 장유한이 맨날 다 지낼 거래. 중국은 뭐 그러니까 네. 예. 만물 중국설이 있잖아요. 근데 늘 일부는 맞단 말도 제기하잖아. 있더라고. 일부는 아니 맞단. 근데 사실 중국에서 나온 게 존나 많긴 해 솔직히. 그쵸. 그러니까 네, 돈이 맞아요. 많지. 예. 혹시 아시아의 면은 대부분 다 중국이 기원이니까. 네. 난 팟타이의 기원을 듣고 놀랐어요. 아. 팟타이가 중국식 볶음면이랑 태국말 있더라고. 진짜? 그래. 그러니까 간장 베이스 볶음면인 거 사실 그것도 네, 그렇죠. 물론 느엉맘이 네.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면은 태국 음식인데 중국식 볶음면을 태국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태국 음식인 줄 알고 먹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잡채 유명하잖아요. 외국 애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잡채의 면은 당면이거든 당면이죠. 심지어 중국명이잖아. 아. 그런 것처럼 파스타도 뭐 유래를 보면은 어. 그 아시아 쪽에서 넘어왔다는 네,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뭐 이탈리아에서 뭐 예전에 그 중세 시대 이전부터 뭐 이렇게 밀가루를 구워 먹었다. 그 사실 구워 먹는 건 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삶아서 면처럼 가늘게 뽑아서 먹었다라는 먹는 거는 기록이 있어요. 예, 먹은 거는 이제 한 1700년대쯤 네. 이렇게 여러 그 외세의 아.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네. 네, 그렇게 유입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1700년 되면 너무 네. 최근 아니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밖에 안 돼? 파스타라는 게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네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스타, 우리가 흔히 먹는 스파게티라든가 뭐 링기네라든가 네. 뭐 펜네 이런 파스타가 나오기 시작한 건 1700년대고 면 타입에. 네네네. 사실 또 이탈리아 하면 주 재료를 그러니까 이탈리아 요리 중에 주 재료를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이탈리아에서 대표적인 메뉴가 파스타인데 네. 거기서 들어가는 주 재료가 뭐죠? 또 토마토지. 토마토죠. 어. 네. 토마토도 사실 그러고 사실은 보니까 네, 얼마 안 이탈리아 됐네. 게 아니에요. 아. 토마토도 1700년대쯤에 이탈리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들어오면서 파스타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아 우리 빨간 김치 맞죠. 같은 거네. 네, 맞아요. 원래 우리나라 빨간 김치가 김치 없으니까. 고추 들어온 그런 맞아요. 거나 비슷하네요. 지금은 한국 음식하면 빨간 음식, 그쵸. 네, 매운 음식이 유명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빨간 고추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고춧가루를 빻아서 내어서 그렇게 음식에 사용한 건 그때부터가 였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네. 레드 컴플렉스가 있을까? 레드를 그렇게 네네. 좋아하는 민족인데. 이 네. 반도 민족들이 네. 빨간 건 못 참아. 반도 네. 사람들이 좀 그런 게 네. 있나 봐. 그런 거에 열광. 그러니까 기질이. 요즘에는 근데 빨간 게 인기가 많잖아. 그 아산 그 FC인가? 아, 거기 뭐 빨간 옷 입었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플러스를 해서. 네. 이제 네. 뭐 간략하게 네. 우리 생활에 있는 어떤 파스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네. 파스타에 대한 주제 토크를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스타의 종류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 종류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탈리아에는 파스타의 종류가 한 300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300가지나 네네. 돼?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의 마트라든가 조금 큰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300가지까지는 다 있진 않아도 한 200가지 정도는 있어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큰 백화점이나 마트 가도 한 10가지 정도 있으면 꽤 많이 있죠. 네. 그걸 집에서 해 먹기도 벅차고.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파스타를 준비하면서 왜 이탈리아에 유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면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면 뭐 소면 뭐 당면 뭐 납작당면 뭐 이렇게 칼국수 면 종류가 그래봐야 있지만 그래도 한 칼국수 이 정도 해봤자 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파스타가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저만의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네. 이탈리아 하면 사실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파이님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이탈리아요? 네,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어. 네. 그리고 목표님은요? 이태리 하면은 패션이지. 그렇죠. 패션이죠. 맞아요. 진짜? 네네. 이탈리아는 패션이잖아요. 패션의 네, 패션. 다른 말은 아니지만 그 우리가 이제 패션을 이렇게 얘기하면 명품
이런 거 이탈리아 뭐 음. 수제 뭐 양복이라든가 이태리 네, 양장점이란 정장, 말도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그리고 이태리 뭐 장인, 장인들이 장인들이 만든 이게 뭐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유독 남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명품 사업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뭐 자동차 유명한 그러니까 되게 고가의 자동차들도 이탈리아에 엄청 많잖아요. 메이커들이. 네. 네, 그리고 뭐 우리 이제 크치클럽에서 커피도 팔지만 커피 머신 네. 그러네. 거의 전 세계 90% 지금은 이제 한 90%까지 안 되겠지만 제가 시작했을 때는 90% 이상이 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유명한 것들은 다 이탈리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옆집에서 이렇게 밀가루에 물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뭐 스파게티라는 면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이걸 따라하기가 싫은 거야. 나는 세모나게 막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나는 이걸 세모나게 만들 거야, 네모나게 만들 거야, 동그랗게 만들 거야 해서 이렇게 면의 종류가 많아지지 않았나 지랄 이런 생각이 맞구나. 들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 네. 올려주신 거 보니까 막 연근처럼 생긴 것도 있고 네네 진짜 맞아요. 별의별 네, 모양이 별의별 게 다 있네. 많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실 우리는 이제 파스타를 그러니까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잖아요. 네. 면으로 해서 밥 네네. 대신 먹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먹어요. 음. 일단은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요. 아까 아. 말씀하셨던 연근 모양의 네. 파스타라든가 네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비처럼 나비 생긴, 넥타이, 네. 그거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카로니 아, 그쵸. 마카로니 샐러드에 들어간 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꼬인 거. 네네네 그렇죠 꼬인 거 그거 푸실리 같은 것도 아, 그러니까 푸실리. 콜드 파스타로 해서 그걸 네네네. 샐러드처럼 먹는 네, 거 그런 것도 샐러드처럼 익숙하네요. 먹고요. 또 두 번째는 음.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애들이 있어요. 진짜 쌀 모양의 파스타들. 맞아, 맞아. 아, 그런 그거 애들은 있고, 맞아. 스프에 넣어서 먹어요. 오, 약간 아. 고명같이. 네, 맞아요. 스프에 넣어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다란 것들이나 모양이 있거나 크기 큼지막한 것들은 밥 대용으로 이렇게 면을 소스에 약간 버무려서 이렇게 먹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스타 요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파스타 먹으면 네. 면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 면이 이제 파스타라고 우리는 인식이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네네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수나 이런 면에 더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맞아요. 퍼졌던 우리나라에서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스파게티가 절대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그런 물리적인 식감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라면이라든가 칼국수를 먹던 식감이 있기 때문에 스파게티나 뭐 아니면 페투치네 같은 이런 넓적한 면 그런 것들에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 거고요. 네.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사실 소비량을 조사해 보면 스파게티가 단연 1위예요. 단연 1위지만 종류로 따지자 보면 네.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네네. 쇼파스타,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그런 푸실리나 펜네 같은 파스타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에피타이저로 많이 먹으니까 네네네네. 아무래도. 그렇죠. 꼰끼리에 이런 게 네. 쇼파스타인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파스타를 나누는 분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긴 파스타, 롱 파스타가 있고요. 짧은 파스타, 쇼 파스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겉면과 생면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한 파스타냐 아니면 프레시한 파스타냐 그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여기 대본에 지도를 올려드렸잖아요. 네.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도 반도 국가. 국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 그러면 축구공을 차는 이 그렇죠. 발의 형태처럼 네, 생겼다고 맞아요. 하죠. 네, 그래서 네. 축구 잘하잖아요. 네. 그만큼 축구에 되게 미쳐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약간 한동훈 구두 같이 생겼는데. 키높이 구두. 아, 네, 네, 키높이. 네. 플러스인데 제가 네, 또 네. 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 동훈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 위쪽에 이제 보면은 그 베네토주라든가 피에몬테주라든가 네 그런 주 쪽을 북부 이탈리아라고 하고 네 이제 요 밑에 에밀리아 로마나나 뭐 라치오나 네. 그 로마가 있는 네. 그 주를 이제 중부 라치오. 이탈리아 그 밑에 이제 칼레브리아나 네 캄파니아나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남부 이탈리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위 아래로 길다 보면 네.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기후 차이가 그렇죠. 있죠. 기후 차이가 생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쪽 이제 시칠리아 가까운 데는 쪽은 굉장히 열대 지방의 기후일 테고, 네네. 작물이 다 위쪽으로 피에몬테나 밀라노 쪽에 있는 도시들은 네. 굉장히 그 지중해성 기후로 되게 뭐 습하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기후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프레시 파스타를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먹는 프레시 파스타는 아무래도 날씨가 습하고, 그러니까
면을 건조하기 힘든 북부 지방에서 생긴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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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이제 나폴리라든가 시칠리아 이쪽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비가 안 와요, 거의. 네. 그래서 그냥 빨래처럼 이렇게 면을 밖에다 널어서 말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건소면 같이.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건면이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기로는 건면은 뭔가 라면처럼 네. 미리 다 되어서 손쉽게 먹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후 차이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제조 방식이 했던 좀 거고요. 다르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된 거구나.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말라버려 거예요. 네네. 갖고. 네, 또 기후가 이러다 보니까 기후도 이렇고 뭐 토양도 뭐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약간 또 경제적인 그런 상황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그쵸. 네, 남부는 북부에 비해 약간 좀 낙후된 그런 동네이기도 북부는 하고 약간 있어요. 공업 도시이기도 도시 하고, 같은 게 많고. 네, 그리고 축산업, 뭐 낙농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서 치즈나 유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나누는 방법은 계란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꼭 넣은 거 아니구나. 네, 꼭 넣은 건 아니고요. 네,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면 파스타는 네. 그 듀럼밀이라고 하는 밀하고 물하고만 섞어서 만든 네, 건조 파스타이고요. 북부 중부 이북 지역에서 만드는 파스타는 이제 여기는 건조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주로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생면으로 계란을 넣고 계란 넣어서. 반죽을 해서 계란 파스타 아, 생면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란 파스타. 그러면은 어떤 식감의 차이가 있나요? 네, 식감의 차이도 있고 색깔의 차이도 있어요. 일단 어떻게? 밀가루로만 만든 파스타는 무슨 색이에요? 밀가루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흰색. 하얀색이죠. 네. 네, 밀가루로만 만든 파스타는 하얀색이고요. 네. 네, 계란으로 만들면 노른자가 노란색. 들어가기 때문에 노란색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지금 올려주신 요 사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우리가 뭐 우리 메뉴에도 있는 뭐 라자냐 네, 뭐 이런 것들은 누렇잖아요. 네, 그런 계란이 것들은 들어간 계란이 겁니다. 들어간 네, 거구나. 네, 네, 그럼 네. 그게 더 가격적으로 더 비싸고 네. 맛도 더 좋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고소한 게 네네, 있겠죠, 고소한 아무래도. 느낌이 네. 있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노란 파스타가 좋은 파스타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파스타 고르는 팁을 하나 설명해드리자면 네. 사실 마트에 가서 파스타를 고를 때 첫 번째는 표면이 좀 울퉁불퉁한 네, 파스타를 고르는 게 좋아요. 왜죠? 파스타 제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걸 기계로 뽑아낼 거 아니에요. 면을 네네. 뽑아낼 때 그 몰드가 있어요. 성형하는 몰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몰드를 청동으로 만들었느냐 실리콘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표면이 좀 달라요. 근데 청동으로 만든 그 파스타는 청동 몰드로 만든 파스타는 네. 표면이 되게 우둘투둘하고 요철이 있어요. 근데 실리콘으로 만들면 실리콘 알다시피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콘돔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표면이 좀 오돌토돌하고 요철이 있으면 소스가 잘 배어요. 오일이나 소스들이 파스타 면 안으로 잘 배어서 먹을 때 이렇게 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실히 풍부하게 만들어지고요. 맛이 나겠네. 네네. 실리콘 몰드로 만든 파스타들은 약간 따로 놀죠. 따로 노는 느낌, 면 따로 소스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분리를 해주시고 아까 이제 계란을 넣으면 좀 면이 노랗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계란이 들어간 파스타가 뭐 더 맛있고 감칠맛이 나긴 하지만 사실 마트에서는 그러니까 겉면 파스타를 고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면 파스타보다는 겉면을 고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겉면 파스타는 조금 더 색깔이 하얀 걸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공장에서 이렇게 건조기로 건조를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고온으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더 이게 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색이 좀 더 노랗게 변할 수가 있어요. 건조면이. 단백질이 변하는구나.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연 건조시킨 아니면 저온 건조시킨 면들은 그러니까 3, 40도에서 건조시킨 면들은 색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색깔 그대로 이렇게 조금 이게 검은 듯하면서 하얀색이거든요. 어렵다. 네. 검은 듯하면서 검은 하얀색? 듯하면서 하얀색이에요. 듀럼밀, 그러니까 듀럼밀을 이렇게 빻아놓은 걸 이제 세몰리나라고 하는 네. 그 가루인데 그 네. 가루를 보면 하얀데 전체적으로는 하얀데 약간 거뭇거뭇한 게 이렇게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면에 그런 것들이 보일 정도로 하얀 면들이 있어요. 네, 그런 면들을 고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데체코 파스타예요. 데체코 파스타가 나쁜 파스타는 절대 아니에요.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도 많고 네. 많은 파스타 집에서 사용하는 파스타예요. 그런데 이 데체코 파스타는 그러니까 워낙 공장도 크고 네. 큰 규모의 회사다 보니까
워낙 그러니까 첨단 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파스타의 쫄깃쫄깃한 탄성 같은 걸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지만 그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저온 건조 방식의 이런 그 생산된 파스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고퀄리티의 파스타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일반적이다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브랜드로는 뭐 젠틸레나 아니면 네. 저희가 이제 키치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파보닉이라는 네,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시면 정말 하얀 건조 파스타에 약간 이렇게 밀가루, 그러니까 듀럼밀, 그러니까 세몰리나 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검은 이렇게 검은 흔적들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네. 지금 대화 주제가 좀 지나가긴 했는데 네. 갑자기 한국에서 왜 그 긴 면이 인기가 있는지가 떠올려. 저는 약간 좀 뇌피셜. 네. 왜 우리가 결혼식 같은 데 가면 국수를 먹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오래 살라고, 네네. 한국에 좀 행복하라고, 네. 길게 살라고. 어. 한국은 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기본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끊지 말아야 한다. 쭉 왜 뭔가 장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짧은 파스타들은 이미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 왠지 그 본능상 그거를 이렇게 안 고를 것 같아.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식감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미신이라고 네, 해도 네, 참 그러니까 무의식이 그러니까 네. 네. 왠지 긴 거 고르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면을 계속 먹었던 이 네네. 전통이 있으니까 후루룩 후루룩이 식탁에서 있으니까. 이 면치기에 대한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파스타 고를 때 조금 더 적용하지 우리 않나. 그 배우는 거 다 이렇게 말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파스타도 후루룩을 좋아하거든. 그렇죠. 소리 내서 이렇게 후루룩 먹어야 좀 먹는 느낌도 나고. 집에서 먹을 땐 그냥- 젓가락으로 네네. 먹죠. 네. 네. 근데 중국에서 그 예의랍니다. 후루룩이. 아 그래요? 스스로 소리 내서 먹는 게 네네. 그렇다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파스타의 어떤 네. 종류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네. 이제 파스타의 역사? 역사. 네. 네.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네, 파스타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뭐 파스타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가 이렇게 이건 뭐? 종주국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자부심도 워낙 대단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파스타는 우리나라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뭐 기원 전부터 먹었다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 이건 중국이 아무리 무겨도 어쩔 수 없어. 네네네.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뭐 그 전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뭐 먹었던 건 맞는데 왜냐하면 이게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음식이기 때문에 밀가루하고 물을 섞은 음식은 뭐 빵도 있고 면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면을 뽑아가지고 먹었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중세 시대부터 네 먹은 걸로는 기록은 남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세시대. 그때 뭐 이탈리아에서 유명했던 어떤 희곡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연극 대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약간 거기에 뭐 파스타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오지만 네. 거기다 뭐 올리브유랑 뭐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참 맛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유추해 봤을 때 중세 시대 때부터는 이런 파스타의 원형 같은 지금의 파스타가 아닌 원형 면은 같은 아니지만, 것들은 네 먹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정말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00년대부터 이제 토마토가 그러니까 토마토는 사실 미국에서 네. 네, 아메리카에서 자생하던 네, 식물인데 그걸 이제 스페인 애들이 가서 이렇게 유럽으로 전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탈리아 들어오면서 이 토마토를 이용한 파스타들, 파스타 요리들이 토마토 요리들이 굉장히- 엄청 네. 많아졌구나. 결국은 이때부터. 이게 산업혁명이랑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게 네, 한국에서도 면 역사를 보면은 네, 원래 그냥 그 기술이나 어떤 공업의 도움 없이 만들 수 있는 면은 강원도의 올챙이 국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짧은 면. 근데 긴 면은 기본적으로 기계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기계가 그래서- 있어야 되죠. 네, 어떤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긴 면은 네.
다 기계가 들어온 다음 뭐 네. 그런 공업적인 건 아니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내린다든가 네, 하더라도 네. 냉면도 그래서 다 네. 보면 1800년대 이후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탈리아에서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사실 그 전에 기기가 있기 전에도 파스타를 먹었는데 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밀가루와 물을 반죽을 해요. 단단하게 반죽을 한 다음에 굉장히 이제 봉 같은 거, 긴 봉 같은 걸로 말아요. 아, 우리 칼국수 같이. 칼국수네. 칼국수 똑같아요. 홍두깨 그래서- 칼국수군요. 네. 아, 사실 키치클럽에서 지금 까르보나라라는 네. 메뉴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까르보나라 메뉴에 쓰는 면이 무슨 면인지 아세요? 뭐예요? 탈리아 딸레라는 면이에요. 아, 탈리아 딸레. 탈리아 딸레가 칼로 자른 거? 네. 도상면? 이탈리아어로 네. 칼? 칼로 자른 칼국수네? 네, 칼국수예요. 아. 네. 이러니까 중국이 우기는 거죠, 성명이라고.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다가 그거를 이제 기계로 이용해서 굉장히 2mm 정도로 만들어서 뽑아낸 게 이제 스파게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발전하면서 스파게티의 종류는 정말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뇨끼 같은 거 보면 파스타의 종류. 다 포크로 미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건 옛날부터 있던 거고. 네. 뇨끼 말씀 잘하셨는데 아직까지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뇨끼를 파스타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떡볶이를 면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근데 우리 떡볶이도 밀로 만들고 쌀도 있고 밀도 네. 있죠. 그게 네. 굵은 면은 면이거든. 또. 쌀국수도 국수니까 면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그게 또 이게 그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는 약간 그렇죠. 그런 것도 네네. 있어갖고 네네. 우리는 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면이 되게 큰 범주고 파스타는 사실 그것보다 면보다 더 큰 그렇죠. 범주라서 상위 네네네. 개념이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면이라 그러면 그 머릿속에 생각되는 이미지에 그 면이 있어서 길어야 네네.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맞아요. 얇고 길어야 되니까. 한국 그렇죠. 사람들은. 네. 네. 근데 파스타는 진짜 너무 종류가 많아서 사실 파스타의 범주에서는 뇨끼도 당연히 들어가야지. 들어가죠. 네. 뭐 뇨끼도 뭐 무슨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거 이거 뭐야 네네네. 이거. 뭐 있잖아 그거. 넥타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꽁끼리에 이거 무슨 조개같이 생긴 거 이런 것도 다 파스타인데 네. 뇨끼는 안 될 골뱅이면 이유가 뭐야? 꽈배기면 막 있잖아. 그런 것도 있잖아. 안에 만두 속처럼 들은 것도 있잖아. 라비올리라는 어. 이제 랍스터 이탈리안 라비올리. 만두가 있죠. 아, 네. 네. 그것도 이제 파스타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뇨끼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이러니까 건 만두 얘기 나오구나. 사실 파스타는 그러니까 롱파스타든 쇼파스타든 밀이잖아요. 그치. 근데 뇨끼는 감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 그치. 감자로 만드는 얘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사실 그냥 우리 면의 범주를 치면은 뭐 칼국수나 그냥 소면도 면이잖아요. 근데 뭐 수제비도 이렇게 면으로 쳐야 되나 이런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함흥냉면 같은 건 감자 전분이거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밀로만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스스로에서 어긋나가 면이 아닌 거지. 밀로만 해야 된다고. 네네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밀보다는 메밀이 많았어서 우리는 네네. 사실 메밀면이 많았거든 그렇죠. 예전부터.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길게 면을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갖고 메밀로도 되게 100% 메밀로도 네. 면을 잘 뽑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다고. 그렇죠. 뚝뚝 끊기죠. 그래서 뭐 그랬는데 얘네도 사실 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재료에 따라서 그러니까 밀가루 근본주의를 주장한다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맞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얘는 또 안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재료에 상관없이 면의 형태로 뽑잖아요. 국수의 형태로. 뭐든지 면으로 뽑으면 그냥 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얘네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네. 밀가루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면이야. 파스타로 다 치는 거야. 파스타. 그러니까 맞아.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을 것 서로의 같아요. 순수의 개념이 다르네. 그러니까 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네. 그 요리 수많은 이탈리안 요리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제는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자강두천이네요. 거의 뭐 예속 논쟁 이런 거지. 뭐. 맞아. 뭐. 네. 네. 근데 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존시 형의 파스타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사실 음. 커피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커피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이탈리아. 이탈리아죠. 네, 이탈리아죠. 네. 네, 커피하러 이탈리아를 갔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전통이네. 정통이네. 갔었는데 뭘 먹었겠습니까? 파스타를 먹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형은 네. 어쨌든 이 이탈리아의 식문화에 대해 이렇게 그렇죠. 좀 흠뻑 빠진 거네요. 네, 그렇죠. 이탈리아 문화를 배우고 온 전반적인. 거네. 네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밥 대신 파스타를 먹어요. 네. 아침에는 아침밥 대신 커피를 마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스타를 계속 먹게 되는데 사실 이 파스타를 먹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갔던 뭐 소렌토나 이런 데서 먹었던 파스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이탈리아 파스타에는 그치 소렌토는 일단- 가질 수가 없지. 소렌토 맛있는데. 맛있긴 하지만. 스파게티야. 맛있긴 하죠. 일단 한국인 이탈리아 파스타는 국물이 없어요. 아, 그치. 아, 네. 맞아. 뻑뻑하게 네, 그냥 뻑뻑하게 그냥 소스가 진짜 뭐 한 주먹만큼도 안 나와요. 반 주먹만큼 나오는데 네네. 거기다 그냥 비벼 먹는 식의 파스타 그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소박한 음식처럼 보여요. 네. 네,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초대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면치기라고 해서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이렇게 소리를 내서 먹거나 그냥 이렇게 목으로 넘기는 그런 어떤 목에 대한 타격감, 질감이 네, 있지. 질감 그런 걸로 먹잖아요 식감으로. 네.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 유독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천천히 먹어요. 이건 그리고 유럽에 오도독 씹어 먹어요. 유럽 애들 다 네. 그런 것 같아. 네. 진짜 천천히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봤는데, 음. 네, 이걸 씹어 먹는 걸 보니까 이게 면을 왜 이렇게 씹어 먹을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면이 굉장히 딱딱해. 아 이게 알텐데 네. 그런 거야? 네, 알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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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덴테라는 말인데, 음. 네, 사실 알덴테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그냥 뭐 치아에 끼는, 아. 뭐 치아에 닿는 어. 이런 뜻이에요. 어. 네, 식감이 그러니까 있다 이런 거네요. 네. 파스타는 씹어 먹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이라고 보기는 그 스파게티는 면이겠지만 네. 뭐 다른 짧은 파스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씹어 먹는 거였던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밥처럼 우리나라 밥처럼. 면을 아작을 내야 맛있는 원래 네. 정통인 거네. 네. 어. 그러다 입에서. 보니까 소스가 주가 아니고 면이 준 거예요. 아. 혁명이네. 네. 면이 주다 보니 그치. 소스는 진짜 그냥 곁일 뿐.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찬이에요. 김치. 소스는 김치고 어. 면이 밥인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탈리아의 파스타를 이해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네, 우리나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또 네. 반대이긴 한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물에 환장하는 민족이라서 그러니까요. 사실 면은 거들 뿐이야. 있어요. 이런 거 있어야 돼. 우린 국물 먹어야 아니 돼. 해장 파스타 나오는데 국물 깜빡 아, 놓쳤어. 그러니까요. 예. 마라탕도 국물 먹으려고 먹는데. 그렇죠. 마라탕 국물 먹으면 중국에서 거지 취급받아요. 그렇지.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뭐 재밌는 거는 이탈리아에는 레스토랑에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피클이 없어요. 맞아요. 피클도 원래 없다고 들었어요. 피클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맞아. 네, 그건 뭐랑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요. 네. 그냥 피클도 먹어요. 사실 미국에서 넘어온 그렇죠. 개념이죠. 네, 네, 네. 네. 이 미국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뭐 한번 뭐 이렇게 제가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명이 피클 달라고 했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하더라고요. What the fuck? 할라피뇨도 미국인가 그러면? 그렇죠. 멕시코죠. 그러니까 할라피뇨. 멕시코 할라피뇨 건, 네, 건 네. 아는데 네, 네. 할라피뇨가 또 나오는 것도 그런 미국식이구나.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그 이탈리아 정통 음식을 먹고 네. 돌아온 요리사가 계신 그렇죠. 키치클럽에는 키치클럽. 식당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키치클럽에는 피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피클 직접 담고 키치클럽에는 있고요. 피클이 처음에 없었는데 있다. 일단 확실한 건 네. 맥주는 맛있네. 네. 이탈리안식 파스타도 있다. 네. 라고. 여긴 이탈리아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방송 이렇게 하란 네. 말이야. 강남 도곡동입니다. 네. 도곡동에 위치했죠. 데이트 명소. 네. 아, 데이트로도 좋고 네. 와인이 땡긴다. 그러면 예, 여기 와서 또 와인 와인하면 또 전문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아, 기가 막히지. 네. 키치클럽에 또 이탈리아 와인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몇 개 들어옵니다. 네. 이태리. 네. 와인가 친구가 그래서 얼마 전에 프리미티보 들어옵니다. 이탈리아 가고 싶다. 근데 먼저 이탈리아 맛을 한번 보고 가겠다. 네, 맛보기로. 그러면 네. 맛보기로 여기 들려서 네. 네, 이탈리아의 최근에 친구가 음식을? 이탈리아에 와인 여행 갔다 왔는데 네. 그 와인 없자. 한번 몇 개 얻어서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보려고요. 오, 좋습니다. 키치클럽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주제로 넘어와서 네. 파스타 이렇게 종류가 많은 이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남하고 똑같은 걸 하고 싶지 않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집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이 다르고 아, 장 담그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네. 아 쟤네 뭐 이렇게 동그랗게 뽑았어? 그럼 나는 진짜 네모나게 뽑을래. 정말 네모난 파스타도 있어요. 칸타라라고 하는 파스타는 네모네요. 면인데 네모네. 아, 네, 그런 게 있고요. 저 새끼 나비 모양 질 수 없음 말인 거야? 네네네. 그럼 나는 별 모양으로 만들지. 별 모양의 파스타도 있습니다. 네. 300가지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시판되는 종류만 300가지가 넘는 거지. 아직도 집에서 만드는 것들은 또 무슨 모양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조사하면 한두 곳도 없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네. 파스타를 먹으니까 네네. 각자 집마다의 네. 어떤 파스타 만드는 네. 방식이 그런데 있는 이제 거네요. 법칙은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아까 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다고 했지만, 네. 이제 면이라고 쳤을 때 이게 그러니까 면이나 쇼파스타도 마찬가지지만 두께감이 네.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이 있어요. 근데 얇은 거는 사실 그 우리나라 소면보다 얇은 게 있거든요. 오. 카펠린이라고 해서 오. 굉장히 얇은 파스타도 있어요. 그런 어. 파스타도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우리가 뭐 페투치네 같은 되게 두꺼운 면, 칼국수 같은 면도 있잖아요. 딸리아딸레나 이런 면도 있잖아요. 네. 근데 면을 사용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얇은 면을 사용하는 거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스타를 샐러드나 네. 스프로도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프처럼 약간 뜨거운 국물이 있는 경우에는 잘 먹은 게 면을 좀 얇은 걸 써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스가 아니지만 거긴 국물이라고 봐야겠죠. 네. 뜨거우니까 잘 식진 않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흔히 먹는 까르보나라나 아니면 라구 파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척거리는 소스잖아요. 네. 네. 질감이 있는 소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거의 수분이 없는 소스는 굉장히 빨리 식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빨리 식기 때문에 면을 두껍게 쓰는 거예요. 면을 두껍게 쓰면 면이 열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소스가 식는 걸 방지해줘요. 아, 약간 보온제 역할을 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이게 방법. TPO가 있는 거네. 네, 그렇죠. 네. 무작정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음. 이렇게 면에 따라서 소스에 따라서 이렇게 섞어서 매치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 우리 메뉴들도 다 그게 적용이 되는 그럼요. 거죠. 저희도 이제 파스타 메뉴가 한 5가지 있는데 5가지 다 다른 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우리 이제 아라비아따 같은 경우는 네. 매운 이탈리아에서 몇 안 되는 매운 네네. 요리죠. 네. 네. 매운 파스타인데 매운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토마토 소스가 이 펜네라는 이렇게 펜처럼 생겼기 때문에 펜네예요. 네. 근데 저희가 쓰는 거는 사실 펜네떼예요. 펜네떼는 뭐냐면 이제 끝에 이제 그 어미에 이렇게 ETT가 붙으면 작은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예요. 작은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펜네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릇 사이즈라든가 그리고 식기 커트러리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저는 펜네떼를 사용한 거고요. 네. 그 안에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네. 거기로 이제 소스들이 스며들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식감을 낼 수 있는 오독오독하고 네네네. 약간 네. 육즙 터지고.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먹기 위해서 펜네떼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그 까르보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스가 되게 질적거리기 때문에 딸리아딸레 같은 두꺼운 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서빙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일반인들이 내가 좀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까르보나라가 뭡니까? 네, 카르보나라. 네, 카르보나라의 어원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카르보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미국의 카본 아닙니까? 탄소. 이거 네. 곽재식 작가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네네. 이거 탄소다 하고 이것도. 네네네. 탄소. 아. 네. 카본이라는 이제 탄소, 그러니까 석탄. 네. 그래서 탄광촌에서 유래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음. 아니면 그 반대로는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위에 뿌린 후추 가루가 네. 석탄 가루 같이 생겼다 해서 아. 네 카르보나라는 그러니까 카르보나라라는 말 자체는 이제 그 석탄과 같은 뭐 탄소, 카본 같은 뭐 이런 뜻이긴 해요. 네. 근데 흔히들 이제 좀 혼동할 수 있는 게 음. 이탈리아에 가면 남부지방에 카보니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카보니아라는 동네 자체도 탄광? 탄광촌이긴 해요. 탄광촌인가? 거기서 유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뭐 대표하는 음식은 아니고요. 아. 네. 지금 근데 네. 나도 먼저 그 파스타에 대한 지식이 짧은 일반인이니까 네. 설왕설래되는 게 네. 까르보나라는
크림 안 들어가, 계란만 들어가, 네. 노른자만 들어가. 네. 아니야, 어딘 크림 들어가. 요 논쟁이 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설명해 주셔야지. 네. 이탈리아 까르보나라는 사실 크림 파스타는 아니에요. 이탈리아에는 크림 파스타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네. 궁금해요. 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네. 흔히들 알고 있던 네. 까르보나라가 네. 저 집에서 해 먹어봤거든요. 네. 생크림 크림이잖아. 넣고 네, 네. 그 뭐 우유랑 생크림을 섞었나 아무튼 네. 해가지고 넣은 다음에 네. 뭐 이렇게 뭐 그 베이컨이랑 네. 뭐 이런 거, 아마 양파 이렇게 절인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넣거든요. 후라이팬에다가 꾸덕해질 때까지 맞아요. 이렇게 네. 하면은 아니면 그러면 대충 그 맛이야. 어, 우리가 흔히 그 먹는 흔히 먹는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체다를 맞아. 넣기도 네. 하고. 네. 치즈 넣어야지. 치즈도 네. 넣고 해서 했는데 근데 정통은 또 다르잖아요. 실제로도 한국 레스토랑에서도 네. 크림을 넣고 까르보나라. 대부분 그렇게 해서 팔아. 네, 맞아요. 어디에서는 음. 까르보나라에는 원래 크림 들어가지 않는다고 메뉴판에 딱 써놓고 우리 네. 계란만 한다 이러기도 하는데 네. 이게 뭐가 맞냐는 거지. 일단 크림이 들어간 까르보나라는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까르보나라고. 이게 미국식 네, 네, 크림이지. 네. 물론 아까 제가 단언을 했는데 이탈리아는 크림 파스타가 없다고 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프레도라는 요리사가 셰프가 아 새로 되게 유명한 셰프가 크림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아. 굉장히 유명해요. 아. 네, 그분이 그 크림 파스타를 만들면서 이 파스타의 종류도 만들어낸 분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크림 파스타가 있는데 크림 파스타는 딱 하면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무조건 그 알프레도 파스타 그거만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크림 들어간 까르보나라나 아니면 뭐 또 그거랑 또 다른 비슷하게 뭐 로제 파스타, 뭐 로제 소스라든가 네. 뭐 그리고 한참 뭐 아웃백인가 거기서 유명했던 투움바 파스타 아, 투움바. 이런 아. 거는 이탈리아 파스타가 아닙니다. 튜닝. 네네네네. 네. 그건 다 미국에서 건너온 소스들이라고. 아니, 투움바 이거 맛있는데. 궁금했어. 정통이 네, 뭐냐. 네네. 정통은 계란 노른자하고 네. 흑후추하고 치즈. 네, 그리고 치즈, 빼꼬리노 치즈가 들어가는 사실 게 다 맛있긴 하지만 까르보나라 다 맛있죠. 파스타입니다. 네. 또 우리는 정통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탈리아 정통으로 그러니까 만들고 그 드리고 있습니다. 노른자 파스타는 네, 기왕이면 키치크로 와서 먹어라. 맞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저도 좋아해요. 네, 그래요. 이제 파스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네. 뭐 이론적인 것들은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가볍게 이제 각자 좋아하는 파스타 뭐 이런 거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저는 먼저 갈게요. 네네. 네. 저는 그 알리올리오를 제일 좋아해요. 알리올리오?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아, 소주랑 먹으면 맛있어. 약간 매콤한 것도 있고. 알리올리오랑 맞아. 소주. 어.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집에서는 주인한테 몰래 얘기해서 소주 좀 먹을게요. 그래서 네. 그냥 물컵에 네. 이렇게 와인잔에 따라서 음. 소주랑 먹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짝짝 붙더라고.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그렇죠. 아, 뭐 근데 사실 그거 아니어도 네. 제 생각엔 모든 종류의 이탈리아 음식들은 소주랑 잘 어울립니다. 기본적으로 기름져서 기름져서 네, 기본적으로. 라자냐도 좋고 네. 도리아도 사실 소주랑 맞아요. 어. 그러니까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가게에서 소주를 함부로 갖다 먹으면 민폐겠지만 네. 집에서 이렇게 배달시켜 먹을 때 좋습니다. 이탈리아 음식. 알리올리오는 진짜 네. 좀 신기한 것 같아. 네. 그 알리올리오라는 말 자체가 알리오는 마늘이고 그쵸, 네, 마늘이고, 올리오는 올리브. 올리브유잖아요. 그 마늘하고 올리브유로만 만든 파스타예요. 네. 그런데 약간 그게 이제 뭔가 이탈리아를 사실 뭐 이탈리아 파스타를 대표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뭐 요리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긴 한데 우리가 그냥 한국으로 빗대면 우리가 집에 가서 그 남은 밥에 밥통에 남은 밥에 이렇게 열무김치 비벼서 먹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빔밥 그러니까 느낌으로. 네네. 음. 이탈리아 간장국수 이런 것도 사람들은 비싸네. 굉장히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뭐 그래서 57시간 되나요? 네. 특히 이제 이탈리아는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뭐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관광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보통 이탈리아 사람들 저녁을 한 8시 9시 나도 그 얘기 먹거든요. 들었어. 네네. 저녁을 늦게 먹는다고. 늦게 먹어요. 네. 굉장히 그렇군요. 늦게 먹어요. 하루에 그리고 거의 한 5끼씩 먹거든요. 5끼를 일단, 먹는다고? 네네네. 아침을 2번 먹어요. 좋다. 네. 아침을 2번 먹는데 사실 그게 아침이지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게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 하나. 한 잔이나 약간 빵 쪼가리 하나 이렇게 먹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출근해가지고 한 10시나 11시쯤에
네 이제 약간 파스타를 먹거나 네 이렇게 먹고 그리고 와인 때리잖아 네네네. 그때. 네 그렇고 오전 중에 와인 네네. 한 잔 때리고. 네, 두세 시 정도에 또 이렇게 먹고 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9시 10시 정도에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퇴근을 그때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대충 할 수 있는 요리 그런 것들 그냥 집에 있는 마늘 하고 올리브유 섞어가지고 먹었던 게 알리오 올리오였고요. 우리 먹을 거 없으면 네. 김치국을 먹은 거네 김치국 그냥. 네. 오히려 이탈리아 파스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카초에 페페라는 카초에 페페라는 파스타가 있어요. 후추 들어가나? 네, 페페는? 후추. 네. 카초는 그 치즈고요. 네. 네, 페페는 후추입니다. 어. 그래서 치즈하고 후추만 들어간. 그러네. 사실 그러면 까르보나라는 여기다가 노른자만 추가한 거예요. 아. 맛있겠는데. 네. 그게 원형이에요. 원형 파스타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카초에 페페라는 그래서 까르보나라의 원형이 카초에 네네. 이거 뭐 페페다. 요리라고 할 수 없는데 카초에 페페는. 맞아요. 그냥 밥에 고추장 비빈 거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해서 파스타 맛집이라고 하는 데를 많이 찾아가 보잖아요. 네. 그런데 카초에 페페가 메뉴에 있다. 그럼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짬이 있는 사람. 네네. 이거 약간 그냥 카초에 페페 네.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거 그냥 약간 밥 위에다가 그 뭐야 그 뿌리는 거 있잖아. 네네. 뿌리각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뿌려서 그냥 밥이랑 뭐 이런 거. 김가루 뿌린 거. 맛다시. 같은. 그러니까 지금 굳이 보자면은 밥에다가 그냥 버터 넣고 간장 넣어서 비빔 같은 느낌. 네네네. 그런 느낌이죠. 그 정도도 아니야. 이거 그냥 시치미 같은 거 그냥 뿌려갖고 그냥 바로 먹는 느낌인데. 그게 파스타의 원형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오 올리오는 정말 그냥 피곤해서 집에서 간단히 먹거나 밤에 누군가 놀러 왔는데 갑자기 놀러 왔어요. 그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약간 옛날 말로 라보 때네. 라면 보통 네네 때우기.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듯이 그렇게 먹었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리오 올리오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긴 한데 네. 저희 아버지도 요리사시거든요. 어. 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런저런 요리를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당신께서 지금까지 해온 요리 중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요리가 냉면이래요. 냉면 힘들어요, 네. 진짜. 아, 난 냉면이 냉면 비싼 건 난 이해해. 근데 냉면이 왜 힘들어요? 물어봤더니 냉면이 굉장히 만들기는 쉬운데 맛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다 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맛있게는 고퀄리티의 힘들구나. 맛, 네, 내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제가 파스타를 이렇게 해봤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알리오 올리오예요. 알리오 올리오가 정말 만들기 쉬운데 그 적당히 짜고 적당히 맵고 적당히 들큰하고 약간 이런 그리고 적당히 그러니까 이제 만테카레라고 하는데 약간 에멀전화 되게 네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유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약간 좀 네, 꾸덕한 맛 나게. 그게 굉장히 이게 조절하기가 힘들고 맞아. 네 그리고 이제 그 간을 맞추는 것도 네 알리오올리오는 물론 다른 것들은 다른 뭐 맵고 짠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알아서 이렇게 간이 알아서 되죠. 간이 네. 되는데 알리오올리오 자체는 그렇구나. 이런 거네. 딴 건 치킨 스톡 때려놓으면 되는데 얘 그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간단하게 그 레시피를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가 일단 면을 삶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스타의 레시피를 찾아보시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보시면 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들에 대해서 나열을 많이 해놨는데 저는 파스타 레시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면 끓이기라고 보거든요. 이 시간. 맞아요. 시간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그쵸. 물의 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1인분은 보통 이제 면으로 따지면 90g에서 100g이거든요. 500원짜리 하나? 네네. 500원? 네네네. 네, 뭐 양이 적으신 분들은 100원짜리, 양이 좀 많다 하면 500원짜리 그렇게 잡아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팔팔 끓는 물에 넣으셔야 돼요. 근데 어중간하지 말고. 네네네. 근데 적어도 그 우리는 라면 끓일 때 보통 500ml 정도 넣잖아요. 550ml 정도. 근데 생각하실 때 우리가 라면 하나 끓이는 양의 2배의 물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끓이시면 돼요. 거의 1리터. 거의 1리터를 팔팔 끓인 다음에 면을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넣으세요. 많이 넣어야 되네. 네. 그래서 꽤 넣네. 네. 면이 100g이면 물은 1리터, 소금은 10g. 그렇게 들어가면 일단 그러니까 간이 그 면 안에 간이 이렇게 살살 뱄니다. 그래야 먹을 수가 있어요. 알리오 올리오 마늘하고 올리브만 넣는데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마늘에다가 간을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면이나 면수 기름에다가 소금 넣어봤자 안 짜져요. 아, 진짜? 네, 네, 맞아. 아, 네. 그래서 내가 늘 간이 안 맞았구나. 네네네. 저 집에서 혼자 할 때 그렇게 하고. 네, 네. 면수 끓일 때 그게 네, 면수가 맞아요. 애초에 네, 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 1리터에 소금 한 10g 정도 넣으면 거의 바닷물 정도의 면은 그냥 먹어도 나오고 염도가. 네. 사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넣어요. 소금을 한 12%에서 15%까지 넣거든요. 아, 근데 이탈리아 현지에 가서 파스타를 먹으면 굉장히 짜요. 짜죠. 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조금 덜. 근데 우리나라 사실 음식들이 더 짜거든요. 이탈리아 음식보다. 국물 그런데 먹으니까 국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이게 먹으니까? 밥이잖아요. 네. 파스타도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클 같은 반찬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런 반찬은 데서 잘 맞추지. 네. 근데 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파스타가 밥이면, 그러니까 그 면이 밥이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반찬이기 때문에 소스가 반찬이기 때문에 간이 이제 면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반찬의 염도를 네. 밥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해가면서 중화시키죠. 먹으니까 네네. 예. 짜게 그게 가능한데 가능한데, 사람은 네. 맞아 많이 먹은 거고.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네. 집이 있는데 어디? 선우제독의 스게티? 모르는구나. 몰라. 아, 요즘에 그런 거 있었어. 알지? 아 그래요? 여기서 갈리네. 선우제독은 알아? 그 뭐 탤런트 탤런트 아저씨? 그 아저씨가 하던 그러면 바로 스파게티 알아. 집이 있었어. 아, 이름이 그래요? 스게티였는데 네. 겁나 옛날. 듣는 분들 다 기억나시죠? 소개팅 하기 좋다 거기. 아 그건가? 그거 같은데? 그 서울에는 거기 옛날엔 소개팅이 지금 약간 아재 개그 한 거 같은데? 스파게티에서 야 파만 빼면 임마 소개팅인 거 아니야? 그 이러면서. 생각 못했네. 네, 이런 어쨌든 말이 있긴 했었어. 아무튼 집 근처에 그 저기 이름이 근데 니네 집 근처면은 맛집들이 많잖아. 네. 그래갖고 그 파인이네 집 근처는 저쪽 뭐 어디지? 한남동 근처입니다. 네, 예. 옥수동이랑 한남동. 네. 옥수동 진짜 그쪽인데, 많지. 뭐 맛집 투성이지. 네,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그 엔초비 파스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엔초비를 이제, 그러니까 저도 여행 가서 파리에서 먹었었나? 그리고 이제 한국 왔는데 한국 잘 없잖아요. 엔초비가. 한국은 엔초비가 네. 요 몇 년 전부터 유행했지. 네, 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집 근처에. 그래서 거기로 갔었는데 네. 이제 우리 매장에도 생겨갖고 네. 저 우리 매장에서 약간 내가 이제 우리는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내가 조금 일부러 덜 먹어.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나중에 질릴까봐 소중해서. 일부러 조금 소중- 조금씩 소중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먹어야 덜 질리겠다 싶어서 네. 좀 일부러 덜 먹어요. 소중해서. 네, 엔초비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그 꼬릿꼬릿한 맛. 그 엔초비도 사실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안초비라고 하는데 네, 안초비라고 하는데 요 지도에 보시면 이제 남부족에 남부 쪽에 캄파니아나 칼라브리아 이쪽에서 많이 이제 잡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시칠리아 위쪽에 여기 만처럼 되어 있는 바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엔초비를 많이 수확하면서 엔초비로 파스타도 해 먹고 피자도 해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 멸치가 아니라면서요. 멸치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멸치 종류라고 봐야죠. 네, 멸치과? 종류. 네, 멸치과라고 엔초비가 보고요. 멸치 아니야? 네, 멸치예요. 영어로 거의, 멸치잖아. 멸치예요.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네. 다르다고는 하더라고. 아, 그래요? 약간 뭐 하긴 뭐. 디포리 같은 네, 거 네. 쓰면서 그러니까 북부에서는 안 먹습니다. 아, 물론 북부에도 맞아. 요즘 팔긴 하겠죠. 네. 하겠지만 북부 사람들의 음식은 아니에요. 주력은 아닌 거네. 네, 네. 음. 그래서 이탈리아 파스타 집을 갔는데 내가 아는 카르보나라도 없고 엔초비 파스타도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북부 이탈리안 셰프입니다. 아하. 북부 이탈리아 음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생면. 면에 생- 프레시 파스타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네. 양념 센 거 쓸 리가 없겠네. 면이 그렇죠. 좋으니까. 면이죠. 그 면이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소스는 되게 소박합니다. 평냉이네. 약간 평냉 스타일이네 평냉 북부가. 스타일. 네, 그렇죠. 맞네. 우리나라도 네, 네. 평냉은 북쪽. 네, 네. 평냉에 네, 가라면 그러네. 죽이면 되잖아. 네. 어. 요 이제 남부 특히 이제 나폴리 쪽. 네, 솔직히 저희 이제 키치클럽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거의 나폴리 스타일이에요. 아. 나폴리탄은 있나요? 나폴리탄은 일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병신 하나가 나폴리탄 먹겠다고 이탈리아 간 놈이 있으니까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그 네. 스낵바에서 많이 파는 게 네, 그거 네, 맞지? 네, 맞습니다. 뭔데? 어. 그게? 케찹 파스타. 케찹 케찹. 들어간 스파게티. 실제로 일본 네. 스나코라는데 너 이름만 모르고 딱 먹어보면 이거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한국 사람들은 먹었던 아는 맛이야. 네,
개 싫어할 건데 저 케찹을 싫어해갖고. 케첩 계란볶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거기에 미트볼 같은 거 네, 올려주지 맞아요. 않나? 네,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스파게티아에서 주력 메뉴 같은 거지 그런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은 대부분은 남부식이고요. 아하. 네네. 그리고 뭐 그렇군요. 거의 그 북부식의 이탈리아 요리를 하시는 곳은 거의 없다고. 이건 비슷하네요. 그 한국 약간 갑자기 나라가 풍 뛰는데 한국에 있는 인도 음식은 다 네팔 음식이에요. 맞아요. 네네. 예,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남부 음식은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은 호불호가 너무 심하게 갈려. 향신료가 너무 세가지고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심하게. 네. 그리고 비리고 느끼하고. 네. 근데 북부 음식들은 한국 음식들랑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팔이나 북인도가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은 것처럼 이탈리아도 남부 이탈리아가 한국에 맞는다. 네. 형은 형은 뭐 좋아하시는 거? 저는 계속 존 씨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내가 처음 먹은 스파게티가 뭘까 막 계속 고민해봤는데 나 사실 기억이 안 나. 보통 미트볼 스파게티 그걸 한국 보통 그러니까 아마도 나도 피자 스파게티가 그쵸. 제일 처음이었을 것 같고 네. 엄마가 집에서 가끔 해주던 그 약간 국적 불명의 근데 사실 약간 마리 스파게티지 거의 그냥 국에 그쵸. 가까운 네네. 전골 약간 스파게티 면을 넣은 전골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파스탕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스탕? 파스탕. 그래서 국물 있는 그 스파게티를 팔던 데가 있었어. 그런 식이었던 거 그런 밋밋한 느낌이네. 맛에 네, 그거를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는. 네. 근데 나이 먹어서 제가 미식가까지는 아니지만 먹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해서 돌아다니면서부터 여러 가지 먹지. 먹었던 것 중에 그래도 여기는 여전히 맛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합정에 있는 빠넬로. 파넬로. 합정 빠넬로는 전국구적으로 유명한 데라서 네네. 거기 좋지. 거기 진짜 맛있고요. 까르보나라는 솔직히 물론 키치클럽도 맛있지만 하여튼 네. 독보적인 맛을 자랑하는 것 같고요. 한번 빠넬로. 두 군데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말고 저는 아까 면 얘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면장인 그러니까 이태리의 파스타 장인들이 많다면은 우리나라 면 쪽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윤서울의 김도윤 셰프라고 이번에 미쉐린 원스타 받으셨는데 오. 이분이 처음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제가 우연히 처음은 아니죠. 네, 홍대에서 처음 윤서울이라는 가게를 홍대에 여셨을 때 제가 우연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되게 이거는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약간 도인필이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도인 생긴 것도 도인이야. 음. 그래갖고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막 자기 기계들을 막 보여주고 뭐 자기가 면 기계를 발명해서 그거 제작해서 막 면 뽑는 거 막 이렇게 보여주고 사실상 홍보 같은 일이 있어. 거기서. 그러면서 막 코스를 해주는 막 그런 데였는데 음식은 맛있더라고. 가격도 싸고 그래갖고 이래갖고 되나 했는데 어느덧 저희 강남으로 진출하셔갖고 미쉐린 스타 받으시고 그때 마케팅을 한 거지. 잘하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분이 뽑아줬던 다양한 면들이 있었는데 사실 파스타의 범주에 당연히 들어는 가죠. 근데 그냥 파스타라기보다 그냥 면인 것 같아요. 이분의 면들은 그냥 한국식 그냥 국적 불명의 면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탈리아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식 면을 만든 거네. 그래갖고 뭐 재료를 뭘 쓰고 뭐 어떻게 섞어갖고 이분은 좀 약간 좀 심하게 연구를 하시는 분 같은데 어쨌든 윤서울 지금 좀 많이 비싸졌는데 런치 정도는 그래도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윤서울 김도윤 셰프의 면 요리 코스로 나옵니다. 면을 코스로 줘요. 네. 그래서 그거 한 2가지 정도? 네. 그래요. 까르보나라 사실 뭔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뭐 정통 까르보나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노른자 까르보나라 그쵸.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 특색 있는 레시피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골몰하는 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게 키치클럽만의 까르보나라는 조금 더 정통을 고수하되 거기서 뭔가 좀 변형을 주고 싶긴 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요리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의 특색이 네.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도 조금 여러 군데 거기 빠넬로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까르보나라. 네. 그리고 사실 파스타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뭐 사실
한 번씩은 다들 인터넷으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사실 저희가 오디오 방송이라 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일단 나비 넥타이 모양이 있고요. 뭐 여기 소라 모양 약간 그 네. 왕소라 네네, 맞나? 왕소라 왕소라 과자 네. 아시죠? 아. 왕소라 과자 네. 그 모양이 있고 요 옆에 거 요거는 애벌레인가요? 마카로니인가요? 이거 마카로니 스타일이 네네. 있고 네. 디아볼리니. 아 이 옆에 거 이거 뭐야? 그라미냐? 그라미냐? 이게 네. 이게 그라미냐구나. 네네. 쇼파스타죠. 네네 그렇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하자면 이건 약간 스페인식 파스타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금샤바라고 샴페인바에 네. 보케리아 꼴뚜기 파스타 쇼파스타라고 꼴뚜기 파스타. 꼴뚜기가 들어간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무슨 시장 유명한 시장에 있는 메뉴인데 그거를 네. 충 사장이 먹고 맛있어갖고 똑같이 재현해갖고 그러니까 꼴뚜기랑 네. 이 이면 뭐죠? 그라미냐 하고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거기 네. 네, 되게 엄청 조금 주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막 뿌려갖고 주는데 네. 네, 갈 사실 때마다 그러니까 해산물을 이용한 파스타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봉골레 파스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파스타는 그러니까 면이 주예요. 근데 해산물이 맞아. 들어간 파스타는 해산물이 주가 될 그렇게 될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죠. 맞아요. 맛도 강렬하고 네. 그리고 해산물은 굉장히 보관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싱싱한 해산물을 계속 가져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더 중요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료 자체를. 아. 네. 그래서 해산물 파스타 하시는 매장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뭐 네. 재료 관리하는 게 네. 사실 매번 이제 쉽지가 않아요. 생물을 그렇죠. 가져와서 네, 네. 그거를 네. 기한 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 파스타에는 냉동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조개 같은 건 특히 냉동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비린내가 확 나니까. 네. 그래? 네. 냉동은 정말 그 조개 네. 요리 냉동 쓸 때는 네. 그 마늘이랑 이런 걸 겁나 때려 넣어야 돼요. 네, 네. 뭐 생강도 많이 넣어야 네. 되고. 그래서 조개나 뭐 홍합 이런 것들은 냉동을 거의 쓰진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생물 써야 돼. 네, 네. 그래요. 만테카레는 뭐야?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뭔가 좀 꾸덕함의 그 중간 맞아요. 지점을 그러니까 딱 이제 만드는 거야? 네 파스타가 그 대부분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면에 묻어 있는 면수라든가 아니면 첨가하는 면수 때문에 수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물하고 기름은 이렇게 섞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일부러 섞어주는 작업이에요. 어. 꾸덕함을 전분기로 되는 네, 거죠. 그게? 전분기로 이렇게 점도를 일으켜서 어. 네. 근데 이제 만테카레를 보통은 우리가 짜장면 만드실 때 먹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 점성이 이렇게 조금씩 꾸덕꾸덕하게 생겨요. 네, 네. 그런데 보통 주방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특히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펜질을 하다 보면 네. 사방군데 다 튀고 막 음식물이 떨어지고 엄마한테 그런 등짝 경우도- 맞죠, 그렇죠. 바로. 등짝 스매싱 맞죠. 네. 그럴 때는 그냥 토치 긴 있잖아. 젓가락으로 휘휘 몇 번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데 토치를 해도 되나 그럼? 네? 토치로 저물 수 있게. 토치요? 아니요, 토치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인덕션에 불 만들 때 그렇게 하거든. 보통 오일을 뿌리고 마늘을 익힌 다음에 파스타를 만들 때 각종 소스 야채를 넣고 네. 그 다음에 면과 면수 그러니까 끓인 면을 좀 넣고 면수를 부어서 면을 더 계속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익히는 방법으로 파스타를 완성을 하는데요. 네. 그 면을 투하하는 지점부터 이제 만테카레는 시작되는 거예요. 면에 있는 전분기와 오일과 물이 만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융화가 돼야 약간 입에 착 달라붙는 그리고 면에도 오일이나 소스가 쑥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따로 놀아버리면 굉장히 그냥 뭔가 이렇게 밥 위에 이렇게 올린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네. 이상적인 그 국물도 아니고 약간 네, 네. 소스의 상태라고 그렇죠. 네. 뭔가 에멀라이징 되어 네, 있는 네, 딱 그렇죠. 그 상태를 만드는 게 네. 만테카레. 네. 라고 부르는 만테카레라고 거죠. 그게 테크닉이네요, 어떻게 있고, 보면. 네, 이제 뭔가 어떤 요리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에멀전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돼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유화 작용이라고 하죠. 네. 그래요. 네. 또 다양한 네. 파스타에 대한 얘기 나눠보니까 또 파스타 먹고 네. 싶네요 갑자기. 땡기네요. 네, 땡기네요. 네. 오늘 저녁은 이번에 파스타다. 키즈클럽에서
이제 저번에 잠깐 제가 시범 네. 해드렸지만 네네. 이제 봄 시즌 아닙니까 음. 지금 네. 시즌을 맞이해서 봄의 파스타. 네. 도다리 파스타 이런 거 들어오나요? 쑥 파스타. 네. 시금치. 이게 뭐 저희 키치클럽만의 음식은 아니고요. 메뉴는 아니고 이탈리아에도 매해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먹는 파스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나는 새싹들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만든 그 시즈널한 메뉴로. 네, 프리마베라 파스타라고 하는데 프리마베라가 이제 봄이란 뜻이에요. 이탈리아어로. 강원도에서 냉이 파스타 본 적 있어요. 냉이 파스타도 맛있겠네요. 냉이로 네네네. 되게 재밌었어. 굉장히 이제 그런 뭐 시즈널한 네. 재료들로 파스타를 만들어서 선보일 예정이니까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파스타가 땡기면 키치클럽으로 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인 한 잔과 파스타를 그럼요. 네, 먹었을 네. 때 또 그 입안에서 느껴지는 네. 일단 봄의 내음. 네, 지금 파이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탈리아 파스타가 아까 우리나라 이렇게 소스가 많고 우리나라 음식들은 음. 소스가 이렇게 흥건하고 네. 약간 국처럼 돼 있잖아요. 어. 근데 이탈리아 파스타는 뻑뻑하단 말이에요. 그쵸. 소스가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 와인 먹어야지. 맞아요. 아까 와인 목사님 먹으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 항상 와인을 같이 먹어요. 뻑뻑한 와인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국처럼 먹는 거죠. 그렇군요. 와인을 물 마시듯이. 네네.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파스타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네. 네. 뭐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면 이 정도로 될까요? 마무리하고요. 네. 이 방송 듣고 뭔가 파스타에 대한 궁금증이 그렇죠. 생기시거나 네. 네 그러시면 언제든지 저희 아니면 뭐 또 다른 이탈리아 요리가 궁금하다. 네, 네, 어디서 네. 뭔가 뭐 세계 뭐 그 글로벌 무슨 여행 네. 가는 프로그램 봤는데 네. 이탈리아 요리가 네. 뭐 궁금하다 하면은 댓글로 써주시거나 네.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또 존씨님이 열심히 대본을 써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방송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도 유튜브에 올려주고. 아니 그런 또 안 되지. 네네. 아니 정확. 네. 여기 있는 메뉴 말고요. 아,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에 대해서 또 상급플레이에서 앞으로도 좀 다뤄볼 예정인데, 네. 또 다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네. 네, 고생 많으셨고, 네. 정민이 형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네, Good to see you. 네,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한번 나와주세요. 또 놀러 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 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본 에피소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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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